여러분은 남이 준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며 지금까지 그 상처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상처를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고 훌훌 털어버려 버린 뒤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훌훌 털어버린 후 그 상처를 생각하지 않고 잘 살고 계시다면 오늘의 지혜가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만약 아직도 그 상처들로 인해 인생에 괴로움이 있고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나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로 인해 괴로워 복수하고 싶다면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도 까먹은 채 자기의 인생을 즐겁게 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훌훌 털어버리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복수는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이 나에게 준 상처는 쓰레기다. 당신은 쓰레기가 생기면 그것을 소중하게 끌어안고 매일매일 가지고 다니는가? 아니면 쓰레기가 생기는 그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버릴 기회가 오면 버리거나 하는가? 아마 그 쓰레기가 어떤 쓰레기든 간에 무조건 그 즉시 버리려고 할 것이다. 말 또한 말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고 좋은 말과 보통의 말, 그리고 재활용조차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말이 있다. 하지만 남이 나에게 뱉은 거지 같고 아무 배려조차 없는 쓰레기 같은 말은 왜 품고 있으려 하는가? 남이 나에게 준 상처는 하찮은 쓰레기에 불과하다. 쓰레기는 받는 즉시 버려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나에게 상처를 주고 멀어진 그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 생각 없이 버린 하찮은 쓰레기 봉지를 끌어안고 산다. 남이 나에게 준 쓰레기 봉지를 직접 받지 말고 훌훌 털어버려 버려라. 남이 준 걸 받아 지니고 괴로워한다면 쓰레기를 받게 되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이다. 나에게 모욕을 주고 상처를 준 하찮은 사람이 나에게 뱉은 하찮은 말은 그 즉시 버려버려라. 남이 나에게 준 상처는 그저 쓰레기일 뿐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준 상처를 이거 돈도 안 되는 쓰레기네 하고 지금부터라도 그냥 던져버려라.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상처를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로 취급하여 버려버린 후에 내 정신 건강을 챙기는 것이 급선무이다. 두 번째, 지금부터 만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하라. 이 말은 사람을 가려서 만나라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차분히 알아가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가지란 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만난 여러 사람들에게 모두 정을 깊이 주었고 그렇기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았다. 정을 너무 많이 주지 않았다면 상처받았을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분별하라. 지혜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고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지혜로운 사람을 흉내내는 자일수록 당신에게 또 상처를 줄 수 있기에 반드시 사람을 분별해야 한다. 이 세상에는 진정 지혜로운 사람과 그들을 흉내내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이 두 부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먼저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에 맞게 행동한다. 그렇기에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릴 줄 안다. 예를 들어 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앞에서 돈 자랑을 하지 않고 그저 고민을 들어주기만 하며, 자식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식 자랑을 하지 않는 등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은 그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말하지만 결국 뱉는 말에 본질이 없다. 영리한 사람과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매우 다르다.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영리함을
깊숙이 묻어두고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 또한 자신의 재능을 사람을 가려가며 사용하여 어리석고 시기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드러내지 않으며 자신과 결이 맞는 사람들 앞에서만 그 재능을 조금씩 드러낸다. 반면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을 자신의 책략이라 생각하며 재주로 여기고 그들의 재능을 시시때때로 이용하여 자기 자신을 유능하게 보이려 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곤 한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라. 세 번째, 복수하기 위해 내 실력을 감춰라. 실력을 드러내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하지만 복수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내 무기를 갈고 닦는 것은 좋다. 하지만 이 무기들은 마음속 깊숙이 숨기고 복수의 때가 올 때까지 결코 꺼내서는 안 된다. 인간관계와 떨어질 수 없는 한 내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실력은 남에게 알려지는 순간 주변에 퍼지게 된다. 복수를 위해 재능을 드러내는 것은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난 점이 있으면 그것을 감추거나 겸손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드러내고 남들에게 자랑하려 애쓴다. 이러한 행동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나의 재능이 알려졌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부류는 나의 재능을 이용하려는 것, 두 번째는 나의 재능을 시기하는 것이다. 첫 번째 부류의 경우 나의 뛰어난 점을 이용하여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칭찬하고 재능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뒤에서는 나의 재능을 어떻게 이용할지 궁리하며 부탁을 하며 자신의 이익을 채운다. 만일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비판하는 두 번째 부류가 되고는 한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재능을 남이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철천지 원수가 되어 그 재능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거나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 끊임없이 이간질하거나 한다. 따라서 나의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는 일은 결코 함부로 할 만큼 쉬운 행동이 아니다. 세상을 살펴보면 정작 지혜로운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에게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보여준다.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지능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재능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내가 갈고 닦은 무기들을 남에게 드러내거나 티내지 말고 그저 조용히 그 재능을 활용하라. 남들에게 드러내며 자랑하지 마라. 네 번째, 친구의 숫자에 집착하지 마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내 편을 끌어들이는 것은 좋다. 하지만 내 편이 몇 명인지 내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에 집착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10명의 그냥 아는 사람보다도 단 한 명의 진짜 친구를 사귀어라. 사람들 사이에서 마당발이라 불리고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인간관계가 좋다고 생각하며 인맥이 많다는 그 자체만 보며 부러워한다. 하지만 이렇게 숫자만 많은 어중이 떠중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아는 사람의 양이 아닌 사람의 질이기 때문이다. 진짜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고 인간관계에서 항상 웃으며 즐거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아는 사람이 몇 명인지에는 관심이 없다. 그저 진짜 내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큰 관심을 쏟기에도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친한 친구가 많은지로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재단해버린다. 하지만 진정한 인간관계는 결코 사람의 숫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그 수가 몇 명이든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맞는 사람이면 된다. 그 사람이 꼭 친구가 아니어도 된다.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다는 말이 있는데 옛날 사람들도 수많은 친구들보다 단 한 명의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런 말이 나온 것이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은 친구의 수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나를 떠나가는 사람을 잡지 마라. 나를 싫어하거나 무시한다면 그건 그 사람 사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에 많은 사람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써야 하는 법이거늘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보다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관심을 사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쓸데없이 연락만 주고받는 인간관계의 사람들보다 진짜 내 사람에게 시간을 더욱 투자하고 그들을 챙기는 데 집중하라. 정말 소중한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내 모든 운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를 사귀어 놓고도 다른 인맥을 더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인맥 100명보다도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친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설령 내 복수가 실패해 세상 사람들이 등 돌려도 항상 내 곁에 머물며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들이다.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챙기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하라. 5번째,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하라.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순간의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내 마음의 불길로 인해 눈앞이 깜깜하고 폭발할 것 같더라도 반드시 인내심을 가지고 마음의 물결을 잔잔하게 하라. 노여움이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와 같이 밖으로 매섭게 던져진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복수를 하고 싶다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라.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인내하라. 그것은 스스로 내면의 평화를 줄 것이고 완벽한 복수를 위한 토대가 되어줄 것이다. 섣부르게 화내고 물리적으로 보복하는 것은 언제나 가장 쉬운 방법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눈속임일 뿐이다. 활활 타오르는 불에 장작을 더하는 행위일 뿐이다. 복수에 성공하더라도 결국은 상황이 악화되고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질 뿐이다. 오히려 장작이 불타 없어지듯이 내 신변에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내와 냉정한 마음가짐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잡아준다. 분노의 근원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상황에 대해 먼저 이해하고 나서 차근차근 복수의 계획을 세워라. 그것은 화나게 만든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본인을 위하는 길이다.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알면 상대방을 넘어 우뚝 서게 되리라. 지식과 지혜를 쌓아 그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라. 인내를 통해 자제를 실천하고 후회로 이어질 수 있는 충동적인 행동을 피하라. 6번째,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지혜는 예의와 바른 태도이다. 책에서 어떠한 지식과 지혜를 배워도 예의와 바른 태도를 갖추지 못했다면 그 어떤 지식과 지혜도 결국은 무용지물이다. 진심으로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확실하게 복수를 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태도를 갖추고 예의를 지키도록 하라. 비록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입고 사람들에게 불신이 생겨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태도를 갖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쌓인 감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안 좋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나의 부정적인 감정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염병처럼 퍼져나갈 수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복수를 하기도 전에 나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은 복수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배울 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라도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잠시 내 감정을 냉정하게 누르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모든 일에 겸허한 태도를 유지하라. 지금 당장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어라. 지금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친절이란 씨앗을 뿌리고 추후에 그 사람들로부터 돌아올 달콤한 과실을 먹어라. 물이란 본디 산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낮게 흘러가 마침내 바다가 된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겸허한 태도를 유지하면 사람들이 내 편이 되고 언젠가 큰 힘이 되어준다. 상처를 준 것도 사람이지만 나의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들이 내 복수를 돕는다. 7번째, 한 걸음 물러난 뒤 바라보아라. 우리는 얼마든지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한 걸음 물러나면 관점이 넓어진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의 우위에 설 수 있다. 상대방으로 인해 불같이 일어난 분노를 한 걸음 떨어진 채로 바라보면 그 불길이 짧은 찰나의 화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불길에 다시 불이 붙지 않게 거리를 두어라. 한 발 물러선다는 것은 상황을 회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과 행동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은 나를 지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거리를 두었다면 잠깐 복수는 머릿속에서 잊어라.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취미나 활동에 참여하거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라. 이러한 주의 전환은 오직 복수밖에 모르던 나를 악의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것은 마치 따스한 빛으로 가득 찬 꽃밭처럼 화로 가득 찬 불같은 마음을 달래줄 것이다. 순간의 분노에 휩쓸리지 말고 한 발짝 물러나라.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머리를 식힌 후 복수의 이유를 명확히 규정하라. 정직한 사람은 스스로를 다스리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그저 스스로의 욕망에 지배당한다.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에게 정직해져야만 하는 이유이다. 상대에게 복수를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며 상대에게 복수하고 싶은 이유를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말해보라. 만약 그 이유가 정당하거나 확실치 않다면 당신은 절대로 상대에게 어떠한 복수를 행해서는 안 된다. 원래 인간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 복수로 인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상관하지 않고 일순간의 사소한 감정만으로도 상대방을 무너뜨릴 처절한 복수를 꿈꾸기 때문이다. 단지 사소한 감정으로 인해 별거 아닌 사람에게도 정당하지 못한 복수를 한다면 찰나의 즐거움은 느낄 수 있겠지만 추후에 돌아오는 불행은 몇 배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무릇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정당한 이유로 복수를 하며 남들에게 떳떳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그릇된 욕망에 몸과 마음이 지배된 나머지 옳지 못한 복수를 해버려 본인이 화를 입는다. 나를 상처 준 사람을 두고서 냉정하게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복수를 하기 전에는
먼저 마음을 다스려라. 스스로 복수를 해야 하는 이유를 묻고 복수를 해야 할 이유가 명확하다고 생각이 들면 정직하고 떳떳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복수를 하라. 정직한 사람이 행하는 떳떳한 복수는 구차하거나 치졸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야만 나를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도 박수를 쳐준다. 나를 상처 줄 사람을 미리 알고 대처하라. 한 번 남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다시금 다른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는 경우가 많다. 마음이 여려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약해진 지금의 당신의 곁에 접근하여 당신을 이용해 먹으려는 못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다. 8번째, 먼저 자기 의견을 강요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사람을 조심하라.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사람 간의 대화를 함에 있어서는 어지간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유치하게 억지를 부려가며 대화에서 이기려 들지는 않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대화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자기 의견을 일방적으로 남에게 주입하려 한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나 가치관을 남에게 항상 강요한다. 그 누구도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다 정답만 선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틀렸다는 것은 죽어도 인정할 수 없기에 억지를 부려서라도 어떻게든 그래, 네 말이 맞다라는 말을 들으려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이 채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그 사람의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깨질까봐 억지로 수긍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교활한 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배려를 이용하여 자기 의견이나 방법을 남에게 강요한다. 이런 사람은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거나 자신의 불안감을 없애려는 욕망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기에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큼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만일 내가 잘 나간다면 무척이나 배가 아파 나를 끌어내리려 할 것이고 혹은 나를 이용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볼 것이다. 그러니 상대방의 얘기가 말 같지도 않은 말이라 생각하면 다툴 필요도 없이 그저 자리를 피하라.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자들은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과 얘기하려 하지 굳이 듣기 싫어하는 사람까지 붙잡고 얘기하진 않는다. 세상엔 듣기 싫어도 자신의 얘기를 들어줄 착한 사람들이 널렸기 때문이다. 9번째, 타인을 조종하고 상황을 이용하려는 자들을 조심하라.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상황을 이용하여 조용히 압력을 가한다. 그들은 상황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며 교활하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심리를 조종하는 능력이 매우 능한 사람이다. 당신이 지금 남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당신에게 접근해 호의를 얻어 이용하려는 가능성이 매우 크기에 반드시 알아차려야만 한다. 이런 사람을 알아보는 법은 어렵지 않다. 먼저 우물에서 숭늉 찾는 사람을 조심하라. 교활한 사람들은 먹잇감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에 급급하기 때문에 자기가 점 찍은 상대의 삶에 전광석화처럼 침투하고 상대를 올가매는 약속들을 되도록 빨리 받아낸다. 타고난 포식자인 그들은 자신의 호감형 가면이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상대를 잡으려면 본색이 드러나기 전에 신속히 해치워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남에게 침투하는 타이밍은 상대가 뭔가 큰일을 겪고 힘들어할 때다. 그들은 상대의 빈틈을 노려 누군가가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기를 바라는 상대의 욕구 속에 따리를 튼다. 그렇기에 친근함과 인간적인 정을 착각하지 마라.
이들은 자신을 꾸며내고 부풀리기도 하지만 특히 제멋대로 밀고 들어와 정신을 홀린다. 그들은 지나칠 만큼 친근하게 굴면서 상대의 생활 공간 속으로 함부로 비집고 들어간다. 이런 사람을 피하지 않고 자주 만나다 보면 이들의 계획에 말려들어 자칫 신뢰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덜컥 신뢰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10번째, 사람들 앞에서 선 넘는 사람은 정리하라. 이런 사람은 조금 친한 것 같아도 더 늦기 전에 과감하게 잘라내버려라. 누구나 적당한 실수는 할 수 있다. 사소한 일로 사람을 정리해서는 안 되지만 남들 앞에서 자신을 뽐내고자 나를 무시하며 은근히 비하하는 사람은 선을 넘어도 세게 넘은 것이다. 당신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이미 갖고 있던 인간관계에 충실하고 더 잘해주려고 마음먹은 나머지 그 사람이 선을 넘는 것을 용서해주며 그냥 넘어가려고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남의 앞에서 사람을 무시해가며 자신을 뛰어나게 포장하려는 사람을 계속 용서하며 곁에 두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의미한 일이다.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나를 상처 준다. 그 사람에게 얘기하여 고치려 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한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지나치고 관대하고 정이 많은 것은 장점처럼 보이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는 결코 장점이 아니다. 이렇게 정이 많은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면 상대방은 나를 얕잡아보고 무례하게 행동하기 마련이다. 항상 내 선을 넘나들며 어디까지 선을 넘어도 되나를 계산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런 사람과 친해지기보다는 나와 맞는 내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갖는 것이 훨씬 이롭고 유익한 일이다. 인생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공적이라 함은 나에게 잘 맞고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고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은 빠르게 배척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법이다. 이렇게 행동한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정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쓸데없는 법이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사람을 챙길 시간도 없다. 사람이 사람을 질투하는 것은 당연한 본성이기에 누군가가 나를 질투하고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착한 사람으로 남고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인간관계에서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하는 냉철한 최고의 복수에 대한 10가지 방법은 여기까지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더 나아가 증오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 또한 저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으며 가끔 꿈에서 복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수를 하든 안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복수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 삶이 망가지고 다치는 것만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일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들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을 살고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면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복수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일 더 행복해지길 소망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